화성에서 온 맨델, 금성에서 온 슈레딩거. 그리고 지구인 김씨들입니다. 워호 비상입니다 여러분. 그죠? 혼자 비상. 아 비상이지. 촬영을 할 게 비상의 없으니까. 그럼 하면 안 돼. 비상의 듀오. 또뭐 있을까? 학습지 광고. 아 지금부터 그러면 유명한 업체들 하나씩 나요. 레드라이트. 네. 레드라이트는 뭐야? 빨간 펜. 그냥 생각해봤어. 아, 네. 아무튼 김밥 천국. 왜 이렇게 뭐야. 형 김밥 천국을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아 형이 좋아한 게 아니구나. 아, 그럼 누가 좋아해? 내 친구 중에 김밥 천국 자기는 꼭 김밥 천국을 차릴 거라고 하는 애 있어. 그 이야기를 정말 준비해. 심각하다. 김밥 천국 협찬 들어오면 우리가 김밥 먹으면 살 수 있대요. 아, 그럼 나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돼. 집밥 김 선생. 난 BBQ. 집밥 김 선생 아닌데. 난 맥도날드. 그런 세계적 기업. 나는 천혜수산. 해 먹고 싶은 거야. 천혜수산이 뭐야? 수산물 유통업체. 상당히 큰 규모로 가네. 노선비다. 렉서스. 렉서스. 네. 난 그러면 먹을 거예요 그거? 난 라이어 씹어먹을 라이어 게임. 라이어. 주면 씹어 먹을 거야. 롤 만드는 거. 깁코. 깁코가 뭐야? 그게 뭐야? 그 뭐가 우리 그 회사 되는 업체. 그 어? 배지 만드는 업체. 깁코. 그렇구나. 발음이 난 조금만 약간 좀 헐케하면은 못 알아들어. 난 개코. 정말. 네. 안 해봐. 근래 들은 것도 제일 왜 재미없었다. 나는 형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서 그런지 평소에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감을 다 잃었어 지금. 같이 붙어 다니더니. 아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고. 오늘 할 거. 뭐 할 건지 왜 나한테 그래 비상사태라며. 그래. 아 비상 사태. 뭐 본인이 계획 연습해야지. 지금 지구인 다 해놓고는 왜 계획 없는 척해? 계획이 있지. 아, 그럼 왜 영화를 거짓부렁이를 해? 영화를 청취자들한테. 영화를 보고 영화에 들어있는 과학을 보자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했죠. 우리가 영화를 봤죠, 실제로.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정이 생겼을 때 이걸 막 올리기로 녹음물이 했지. 없을 때 이걸 올리자고 네. 땜빵용으로. 그렇죠, 그렇죠. 언제 올라갈지.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놓고서 무슨 비상입니까? 약간 컨셉충이 되어버렸네. 컨셉충들은 다 죽어야 돼. 죽이자. 그럼 이게 올라오면 그 주는 바쁘거나 누가 아프거나. 정말 할 게 없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아니면 같아요. 또 옛날처럼 우리 맨델 형이 녹음을 눌렀다가 또 눌렀다 해놓고서 안 눌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이 눈앞에 보이고 있죠, 녹음되는 게 숫자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럴 일은 녹음기를 없다. 하나 삽시다. 녹음기는 뭐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광고 수익이 이제 뭐 조만간 뭐 억 단위로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스튜디오를 사죠. 좋죠. 사치야 이거. 사채요? 사치. 정말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영화를 어제 잘 골라가지고 뭘 볼까 하다가 허라는 영화를 HER. 헐을 봤죠. 평소 저 얘기를 할까 했는데 우리 옆집 초등학생도 저 얘기는 안 아이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과학 기술이 뭐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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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아담 씨 뭐였죠? 김이브 씨 뭐였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인공지능 개발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성향 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도출해내고 아니면 뭐 자기 만족을 얻고 약간 그런 얘긴데 자기 만족이요?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 주인공 어떤 만족이죠? 어떤 만족으로 아니, 데이트하고 그랬잖아. 그런 주인공이 거죠. 상당 무슨 그럼 뭘 생각하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뭐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뭐 상당한 스포일러를 담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허를 안 보셨으면 나갔다 보시고 들어오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언제 재밌는 개봉이야? 영화니까. 2014년도 2014년에서 개봉. 2014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늦게 개봉한 거야? 그건 몰라요. 조금 늦게 개봉한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아 그래요? 아, 딴 해외 데서는 거기에는 어쩌나. 2012년으로 나와 있더라. 13년으로 나와 있더라고. 아무튼 제가 2014년에 영화관에 영화관에서. 가서 봤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봤으면 좀 혼자서 봤어? 여자친구랑 봤죠. 기분이 이상했을 것 같아. 왜? 저는 상당히 그 뭐냐 그 딱 보고 나와서 뭔가 여운이 도는 영화였죠. 확실히. 생각할 만한 거리가 많았어. 이 영화 자체 뭐 전반적인 스토리를 물론 방금 EV 형이 말해줬지만 뭐 제가 뭐 두 번 본 입장에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인공지능이
현재도 사실 있죠. 뭐 시리도 시리야. 어떻게 가볍게 보자면 인공지능이고 시리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바둑을 둔 알파고까지 인공지능이죠. 근데 인공지능이란 게 뭐 쉽게 설명까지 드릴 정도의 지식은 안 되고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람을 흉내내는 거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을 흉내 낸다고도 볼 수 있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고 지능을 늘릴 수 있는 요즘은 딥러닝이라고 그렇죠. 하지. 딥러닝이라고 하죠. 또 전문 용어 사용하시네. 알파고 근데 좋아해서 그래. 영화상에서는 그 인공지능 자체가 엄청 지금보다 훨씬 발달한 시대상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떤 회사에서 그 상품을 출시하면서 그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을 거의 개인 비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고 물론 유료 배포를 하고 그걸 구매한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게 되는 그런 배경의 영화죠. 그리고 우리 주인공께서는 뭐 어떤 사회적으로 다양한 인간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인 그렇죠. 아픔을 겪고 예. 있는 분이지. 그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만나게 되고 그 인공지능에게 마음을 주게 되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영화죠. 약간 소름 돋는 영화죠. 나는 솔직히 아무리 봐도 소름이 너무 그렇죠. 돋는다. 그 사람 그 따뜻한 미장센에 비해서 그 남자가 하는 행위들이 너무 좀 어땠어? 궁상 같다라는 느낌이 난 진짜 많이 근데 들어. 사실 개친다. 소름 돋는 것 중 하나는 그 남자가 그렇다기보다 그 인공지능이 그런 행위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좀 소름 돋는. 근데 그 인공지능은 사실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이 되게 뭐 된 그런 프로그램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답을 내놓는 거지. 이 사람한테 맞는 답을 계속 내놓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진화를 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처음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되고 그 상태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진화를 하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사람과만의 대화는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맞아. 맨 마지막에. 이게 결말 아주 중요한 스포일러 중 하나지만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스포일러 다 해버려 오늘.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가 그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려면.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결말을 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많은 부분을 도려내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 사실 인공지능 과학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철학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인공지능이 사회에 딱 생활 맞춤형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생활 밀착형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가, 그 우리가 진짜 감성적으로 그 기계를 다가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영화에서 대화를 나눈 거 보면 정말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지만 그렇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 있는 것 같아. 그 로봇이 그냥 내 거에 딱 그 알고리즘을 맞춰서 얘기만 해주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인공지능 걔가 나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화 스토리상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과 그렇죠. 동시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랑 뭔가 생각을 하면서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한테 이게 맞는 말, 이 사람한테 이게 맞는 말 이러면서 이제 하는 말들이 그렇죠. 개인에게는 이제 감정으로 느껴지고 로봇한테는 어떻게 보면 허상인 거죠.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 인공지능을 실제 막 그 우리 영화 보면서 뭐 영혼이 있네 없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실제 뭐 영혼이 있네 없네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는 중간에는 이게 영혼이라는 게 확실히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도 나는 영화 오히려 끝으로 가면서 점점 영혼이라는 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내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결국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다. 이기심이라는 게 이제 자의식의 다른 말이 이기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 로봇가 아니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OS는 그 주인공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맞춰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 맞는 어떤 파트너가 돼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연애를 하던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한테 항상 맞춰주고 그러지 않잖아. 왜냐면 나는 내 걸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 내 걸 챙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이기심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으로 그거를 지켜야 되는 부분까지 간다면은 그게 영혼이나 자의식을 그거라고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영화에 나온 OS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설정 자체가 고객 맞춤형을 위한 OS고 또 그 OS가 실제로 만약에 이 주인공처럼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연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연인처럼 대해주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비서가 필요한 사람이면 단순히 그렇지. 비서처럼 활동을 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그럼 이런 고객 맞춤형으로 상대방에 따라 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짜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사고가 바뀌고 그 어떤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컴퓨터 자체 프로그램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모든 그 프로그램이 겪는 모든 대화나 모든 상황들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이 OS가 생각하는 게 바뀐다면 그것은 사람과 무엇이 다를 것이냐에 그러니까.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래밍 자체가 한 사람에게 맞춰지게 했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다른 거죠. 영혼이랑 게 좀 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자의식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심을 갖게 되는 순간 이거는 인간이랑 구별하는 게 뭐가 맞아. 있을까? 그거는 이런 말인 것 같은. 나도 동의해. 그게 예를 들어서 아이로봇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였어.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로봇이나 뭐 다른 AI라던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 AI가 아닌가? 뭐 아니면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뭐 제가 감정을 느끼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잖아 로봇들이. 그런 게 되면 이제 그거는 뭔가 구분이 모호하지만 이제 이 영화 안에서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아직까지 했던 얘기고 발전이 덜 된 거지. 발전이 덜 된 거지. 근데 이게 영화가 되게 좀 재밌었던 컨셉 중에 하나는 나는 이런 과학기술이나 인공지능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첨단 사회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적인 배경 그림은 굉장히 그냥 평이한 맞아요. 우리 시대 같은 거를 표방하면서 맞아. 인공지능만 거기다 딱 쑤셔 넣었을 때 어떤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되게 좀 재밌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가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배경 자체가 엄청 사실 첨단 과학을 표방하지 않고 현재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배경을 가졌죠. 사람들 그냥 다 걸어 다니고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는 다 비슷했어. 그러니까 막 먼 미래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인공지능 그냥 조금 응용 버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뭐 아까 전에 아이로봇이나 뭐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배경이 맞아. 컴퓨터 운영 체제라는 딱 우리랑 제일 잘 붙어 있는 거랑 딱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화 보면서 그 이야기도 했잖아.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런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 게임하는 거. 그 게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사람들,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 매니아 오타쿠라고 오타쿠? 흔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인공지능 OS는 그런 상상력이라던가 이 사람한테 인격을 부여할 만큼의 자기의 풍부한 뭐 감수성이라 해야 되나? 좋게 말하면 그런 게 없어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 이게 비슷한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는 분들은 감수성이 풍부하다던가 뭐 동화시킬 수 있는 뭐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던가 어찌 보면 그걸 집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너무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되잖아. 나중에 그 OS한테 집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되게 뭐라 해야 되노 그게 사라졌을 때 잠깐 동안이 없어지잖아. 이게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렇죠. 업그레이드 한다고. 운영 체제가 가출했을 때 그때 되게 막 애가 막 발광을 한단 말이야. 막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딱 돌아오니까 어디 갔었냐고 막 그러고 막 진짜 사람한테 그러듯이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우리는 구분을 원래 지금 딱 짓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특이하고 거기에 어떻게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갈수록 그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화 끝 이 OS 자체는 이 OS를 구매한 모든 사람은 아닐 수 있죠. 아무튼 서버 하나를 여러 고객들이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8만 명인가와 동시에 맞아요. 8천 명인가 8만 명인가 동시에 대화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자꾸 아이로봇을 얘기를 하는 건 아이로봇 자체가 이 AI 인공지능 이쪽 영화에서 엄청난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시대를 좀 앞서간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 자체도 재밌고요. 재밌었어. 근데 거기서 여기랑 엮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이로봇에서 변종 로봇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로봇이 자아를 갖게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고테크의 인공지능이 만약에 이런 다채널의 대화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진짜 그 로봇의 뇌처럼 소켓에 집어넣어서 그 프로그램을 그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것과 대화를 한다면 이것은 과연 생명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나는 근본적으로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찌 보면 그것도 생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 나도 그렇게 모르고 생각해. 대화하면은 알아챌 수가 그러니까 없을 알고 말고보다 나죠. 옛날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사람 생명도 결국은 전기로 돌아가는 유전자 기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되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기는 할 거야. 많긴 하겠지. 근데 실제로 리처드 도킨슨이라던가 진화를 굳이 안 건드리고 생물학적으로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생체 기계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없으면 어차피 우리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유전자 뭐 이렇게 관점을 본다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유전자도 자세히 현미경을 보고 뭐 하고 더 세밀하게 보면 안에 단백질을 움직이는 로봇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안에 구조물이 다 있죠. 걔네들이 실제로 그 위를 걸어 다니면서 단백질을 옮기잖아. 기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와닿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기계가 실제 나와서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윤리 안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지 못 보던 어떤 그렇죠. 체니까 이거를 생명으로 간주할 거냐 말 거냐 나중에 얘를 뭐 좀 안락사 시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겠지. 더 멀리 나간다면.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은 무엇이냐부터 해서 결국에 아까 저희가 뭐 얘기했던 영혼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 게 과연 생명은 무엇인가? 뭐 꼭 팔다리가 잘려서 죽으면 그게 생명이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거기에 대한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본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 다루고 있진 않지만 그렇죠. 어쩌면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 단계. 사람이 기계가 말하는 혹은 기계가 생각하는 알고리즘과 상대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한 그 감정선의 교차가 일어나는 바로 그 전 단계까지 얘기를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어떤 대사를 하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 괴롭다, 그 좋다는 감정은 계속 표현하는 거는 이해가 가.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계속 그 인공지능한테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뭐 감정을 계속 표현하니까 그 이제 그 반응으로서 뭔가 이렇게 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로봇이 약간 질투라 해야 되나 이런 감정을 드러낸다던가 뭔가 불편함이란 신경질적인 거. 그런 거를 드러낸다던가 화도 내죠 실제로. 그렇지. 화도 내고 그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과연 내가 얘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런 감정들이 있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옳구나라고 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은 정말 그 로봇이 감정이라는 걸 실제로 느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대.